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건설의 건설기술의 자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대건설의 건설기술 자립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전력 공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19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시슬러 박사는 원자력은 두뇌로 캐는 에너지라며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을 설파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1956년 2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8년 원자력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정부는 매해 국비 유학생을 미국으로 보냈고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석 정책은 제1차 원자력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1959년 2월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7월에는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가 도입됩니다. 원자로는 미국의 GA가 공급하였고 건설과 감리는 미국 홈스 앤 나버에서 실행하고 시공 하청은 중앙산업이 진행하였습니다. 1967년 정부 부처로 원자력청이 설치되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은 기존 화력 발전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1968년 5월 지금은 파워 엔지니어스에 합병된 번스 앤 로우사가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5개월의 조사 후에 기술성, 안정성, 경제성 면에서 5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를 1974년경에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70년 말 양산에 고리 원자력 1호기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공사는 공사기간 60개월을 목표로 1975년 말 준공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지연되었고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등으로 인하여 1978년 4월 준공됩니다. 자금은 미국과 영국에서 차관을 공여받아 사용하였고 자력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이 일부 하청으로 참여했지만 전 부분이 외국 회사 주도로 건설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1973년 4월 캐나다 원자력 공사는 한국의 원자력 개발 분야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1973년 6월 파견된 한국정부조사단은 캐나다가 개발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의 건설비는 다소 많이 들지만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운영비가 낮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만 공급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973년 8월 캐나다 원자력 공사는 차관 제공을 제한하며 월성 1호기를 캐나다의 하이드로 퀘벡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600메가와트급 벤틀리 2호기와 같은 가압 중수로로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부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원자력 2, 3호기에 빠른 도입을 추진하였고 1973년 11월 구매 의향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고리 2호기와 비슷한 시기인 1977년 5월 착공하여 1983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에서 현대건설이 맡은 작업은 토건 25억 3천만 원,
기기 26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전기, 경납용기 설치, 기초 굴착 등 68억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주 계약장인 웨스팅하우스사는 시공 분야별로 별도의 회사를 두어 현대건설, 동아건설, 유양원자력 등 국내 시공사를 감독하였습니다. 1차 계통인 원자로 계통의 시공 감독은 REL사가, 전기 계통의 시공 감독은 NPC사가, 토목, 건축 시공 감독은 EEW사였습니다. 원전 개발은 전적으로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사업에는 GI, 홀스 앤 나버, 중앙산업이 참여하였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번지 앤 로우사가, 고리 1호기에는 외국 회사들이 주도하며 현대건설, 동아건설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야누스사도 참여합니다. 월성 1호기에는 캐나다 원자력 공소와 REL, EEV 등 아주 다양한 회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에게는 지속적으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기술 자립이 매우 중요했으며, 원전 건설 기술의 습득과 확보를 하는 것은 핵심 과제였습니다. 감독회사들은 시공 전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감독회사들을 기술 점령군으로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전 건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도면, 시방서, 절차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감독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까다로운 품질 보증 절차였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에 최우선을 두는 원자력 발전의 품질 보증은 관련 업무 모두를 계획, 절차, 지시 또는 지침 등으로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의 발주처는 한국전력이었는데, 미국의 야누스사와 품질 보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 건설에는 철저한 미국식 품질 보증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기록에서 시작하고 기록에서 끝내는 미국식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전의 품질 보증 시스템은 중요도와 기능에 따라 4가지 품질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원자로, 연료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품목은 Q등급, 기능이 상실될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은 T등급, 터빈이나 발전기처럼 발전소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품목은 R등급, 일반 산업 품목은 S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현대건설이 담당한 1차 개통 설비는 대부분이 Q등급이었고 절차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계획서와 절차서 없는 공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서를 처음으로 작성해 보는 상황에서 품질 보증 요건에 맞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승인한 절차서로만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수시 점검 또한 실시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고리 1호기 건설 과정에서 현대건설을 계속 어렵게 했습니다. 국산 시멘트는 품질이 균일하지 않았고 높은 알칼리 함량으로 미세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높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를 비롯한 감독회사들은 시멘트를 수입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재의 국산화가 중요했던 현대건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멘트 문제는 단양 현대시멘트 공장을 통해 해결됩니다.
미국의 시멘트 품질 전문가를 초빙해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을 계산해 감독 회사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용접 기술도 품질 관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용접 기술로는 원자로 건물에 들어가는 두께 3.1cm 이상의 철판을 깔끔하게 이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감독 회사들은 용접 기능공 전원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용접 부위에 문제가 없는지를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는 용접과 비파괴 검사 등의 특수 작업에 대해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공에게만 자격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고급 기술을 가진 용접사가 없었으며 두꺼운 원전용 철판을 용접해본 경험 기능공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장에서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용접사 60명을 한 달간 훈련시켜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울산 조선소를 통해서였습니다. 최고의 용접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울산 조선소에서 기능공을 모집해 훈련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은 18개 Q등급을 만족시켰습니다. 고리 1호기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고리 2호기 건설에 활용되었습니다. 1977년에 착공을 시작한 고리 2호기도 외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턴키 방식의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참여 부대는 한층 확대되어 고리 2호기의 1차 개통 공사를 주도하고 현장 설계와 품질 관리, 기술 관리를 담당하여 원전 기술 자립을 위한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턴키 방식이란 키를 꽂아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가압 중수로가 사용된 월성 1호기의 1차 개통 수행을 통해 현대건설은 경수로 고리 1, 2호기와 중수로 원자로를 모두 시공하는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도형의 넌턴키 방식을 채택한 고리 3, 4호기 건설의 단독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983년까지 고리 1, 2호기, 월성 1호기 등 3개의 원전 건설을 경험하면서 현대건설은 시공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완성된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경우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 당초 예정된 공기보다 3 내지 4개월 준공을 앞당겨야 했는데 현대건설은 1차 개통 시공의 주 공정을 대부분 돌관 공사로 일관하면서도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돌관 공사란 주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성 1호기의 원자로가 고리 1호기의 가압 경수로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가압 중수로였음을 볼 때 이는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원천기술 보유자인 AECL, 캐나다 원자력 공사도 가압 중수로는 처음 시공하는 타입의 원자로였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 등 지연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기를 앞당기는 시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압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는 냉각제와 감속제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또한 경수로의 경우 효율이 좋고
안전하지만 원료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농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중수로의 경우 원료를 싸게 수입 가능하며 중단 없이 지속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설치비가 많으며 규모도 더 큽니다. 한국은 현재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가압 경수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공기를 앞당기는 시공은 고리 2호기 건설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고리 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전 설비를 1만 kW 초과 달성한 반면 예정된 공기를 6개월 단축하였습니다. 한국이 고리 2호기를 끝으로 외국 기술 의존기를 마감하고 이전에 턴키 베이스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주도의 넌 턴키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빠른 현대건설 원전 건설 기술의 발전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원전 기술은 기술 축적기로 들어선 후부터 더욱 발전했습니다. 1979년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한 고리 3, 4호기의 주 계약자는 더 이상 외국 회사가 아닌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고리 3, 4호기 건설의 국산화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어 한빛 1, 2호기에서는 이전에 토목 건축 분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 기계 분야로까지 국내 기술 적용의 폭을 넓혔습니다. 1983년 7월 정부는 원전 설계 및 기자재 국산화율 95% 달성과 표준형 원전 건설을 장기 추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한국의 9번째, 10번째 원전인 한빛 3, 4호기의 완공 시점인 1995년 말까지 원전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발주로 국내 업체가 원전 건설의 주 계약자가 되고 외국 업체를 일부 핵심 분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1987년 11월 지명 입찰을 통해 현대건설을 한빛 3, 4호기의 단독 시공업체로 선정합니다. 이 무렵 고기, 고리 1 내지 4호기와 월성 1호기, 한빛 1, 2호기 등 총 7기의 원전 건설 경험을 축적한 현대건설은 시공 부분에서만큼은 이미 100%에 수렴하는 기술 자립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약적인 원전 건설 기술의 발전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현대건설은 미국의 에바스코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맺고 이후 수년에 걸쳐 수십 명에 달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원전 기술 자립을 앞당시킬 수 있는 전문 기술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에 앞선 1979년에는 미국 기계기술자협회인 ASME의 원자력 부문 기술 공인을 받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시켰습니다. ASME의 인증서인 스탬프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N스탬프는 원전 설계 전반과 주요 부품의 제작과 취급에 관한 것이었고 NA스탬프는 주기기의 현장 설치, NPT 스탬프는 주기기 부품의 조립과 제작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인증서 준비에 들어간 1년여 만인 1980년 5월 현대건설은 13개 분야에 대한 N스탬프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1982년 3월에는 NA와 NPT 스탬프까지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한빛 3, 4호기는 시설 용량 1000MW급 가압 경수로 2기로 계획되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현대건설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품질 관리 등 시공 전 부분에 걸쳐 100%의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룩했습니다. 1989년 12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후 이듬해 초부터는 한빛 3, 4호기의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원자로 건물 경납 철판 설치 작업에 들어가 9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원자로 건물은 15단의 링과 상부 돔으로 구성됐는데 링 하나의 무게가 60톤가량 됩니다. 현대건설은 지상에서 2단식 링을 조립하고 600톤 용량의 초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91년 12월에는 원자로 건물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원자로 설치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한빛 3, 4호기에 설치된 원자로는 미국 컴퍼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시스템 80을 기본 모델로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국산화율이 63%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건설은 지상과 접한 임시 출구를 통해 원자로를 설치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지상 14m 설치된 플랫폼으로 원자로를 한 후 장비를 통해 경로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해 성공시켰습니다. 원자로, 정리 등 등에 대한 주 공사를 모두 현대건설 해결료 장전 건설 시험과 시운전 지원 공사 계속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1992년 4월 14일 한빛 3, 4호기를 시운전을 위한 전원 가압이 시작됐고 순차적인 시운전 절차를 거쳐 마침내 1994년 9월 10일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된 원전 연료가 현대건설의 시공기술에 의해 성공적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한 시공기술 100%, 설계 및 기자재율 95%를 목표로 한 국내 원전기술 자립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1998년 8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 한울 3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나머지 5%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1997년 6월 국내 두 번째 가압 중수로 원전인 월성 2호기를 100% 시공기술 자립으로 완공했습니다. 중수로형 원자로는 경수로형에 비해 시공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대건설은 수차례에 걸친 검증 작업과 슬립폼과 PS 등 신공정 개발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